안녕하세요. 심리극의 진심인 사람 중 한 명,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성우 상중입니다. 2024년부터 이드치 연구소는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을 함께 공부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기회되는 대로 소셜웍, 소시오메트리 앤 사이코드라마의 주요 내용을 번역하고 요약 정리하여 유튜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20장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20편의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20편 내외의 영상으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문을 추천합니다. 유튜브 채널의 저자가 직접 책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도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책 내용을 요약 전달하기 때문에 책 속에 담긴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보고 인용문과 출처, 사진, 표를 포함해 다양한 참고 자료를 직접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은 기회되는 대로 이 책의 원문을 찾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은 아마존 사이트에서 킨들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저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운로드 링크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성우와 함께 소셜웍, 소시오메트리 앤 사이코드라마 제9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9장의 제목은 사회사업과 심리극의 강점 기반과 상호 지원 접근 방식이고 다음과 같이 세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제9장 사회사업과 심리극의 강점 기반과 상호 지원 접근 방식. 초록, 9장 1절 강점 기반 사회복지 실천. 9장 1절, 1번, 긍정심리학과 강점 기반 사회복지. 9장 2절 트라우마에 대한 강점 기반 접근 방식. 9장 2절, 1번, 회복 탄력성. 9장 2절 2번 외상 후 성장. 9장 3절, 강점 기반 집단 전체 접근 방식으로서의 상호 지원. 9장 3절 1번 사회복지에서의 상호 지원. 9장 3절, 2번, 집단 전체. 9장 3절 3번 집단 전체를 상호 지원하는 프로세스로서 모레노의 사회 측정법. 9장 4절, 강점 기반 심리극. 9장 4절 1번 강점 기반 인본주의 접근 방식으로서의 모레노 철학. 9장 4절, 2번, 긍정심리학과 긍정심리극. 9장 4절 3번 치료적 나선 모델. 9장 4절, 4번, 소울 드라마. 9장 5절 결론. 이제 순서대로 요약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부 번역문에는 추가 설명이나 별도의 의견을 추가하겠습니다. 초록. 사회복지와 심리극은 모두 본질적으로 강점 기반 접근 방식으로 개인의 내재된 선함을 확인하는 인간 중심 철학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의 강점 기반 관점을 설명하면서 이를 상호 지원, 긍정심리학, 인본주의 심리학, 모레노 철학과 연결합니다. 또한 사회집단 작업에서의 상호 지원과 전체로서의 집단 과정을 강조하며 이론과 실천 면에서 심리극과의 유사성을 다룹니다. 트라우마 작업에서 강점 기반 접근의 중요성을 탄력성 이론과 외상 후 성장 개념을 통해 확인하고 설명합니다. 고전 심리극의 현대적 변형으로 강점 작업을 강조하는 긍정 심리극, 치료적 나선 모델, 소울 드라마를 소개합니다. 9장 1절 강점 기반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분야는 강점 기반 접근 방식을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통합해왔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와 강점 기반 접근은 모든 사람을 존엄과 가치로 대하고 관계를 중시하며 개인 및 사회적 변화에 대한 희망을 굳건히 유지하는 핵심 가치와 조화를 이룹니다. 사회복지사는 병리, 고통,
트라우마, 불에,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각 개인이 고유한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단 클라이언트가 내적 외적으로 강점을 키우는 과정에 참여하면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하며 일상생활에 보다 더 몰두하고 미래의 가능성에 이끌리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강점에 대한 강조는 이 사회에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영적 지도자, 구루, 신화적 인물, 의사, 옹호자, 정치가, 철학자, 작가들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인간의 능력과 욕망에서 최선을 찾으려 노력해왔습니다. 강점 위반 관점은 사회복지 전문가의 활동이 시작될 때부터 존재했으며 특히 정착운동, 사회집단 작업, 그리고 민주적 이상과 사회 내 권한 부여를 강조하는 거시적 사회복지에서 나타났습니다. 강점 위반 접근은 강점 기반 사례 관리, 강점 기반 평가, 임상 사회복지 및 심리치료에서 클라이언트 강점 활용,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하는 관계적 접근, 상호지원의 집단 작업, 자산에 중점을 둔 지역사회 작업, 감독 및 교육, 그리고 병리지향적 관점에서 건강지향적 철학으로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 등 여러 사회복지 분야에서 유용하게 적용됩니다. 데니스 셀리비는 더 스트렝츠 퍼스펙티브인 소셜워크 프랙티스에서 강점 기반 관점의 6가지 핵심 원칙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모든 개인, 집단,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 기본적인 신념은 클라이언트가 항상 강점과 긍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시된 문제와 관계없이 클라이언트와 환경 내에는 강점이 존재합니다. 강점 위반 관점은 개인, 집단,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할 때 전체적인 관점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 트라우마와 학대, 질병과 고난은 해로울 수 있지만 도전과 기회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이 원칙은 트라우마와 상처가 오직 피해자만을 만들지 않는다는 관점에 도전합니다. 대신 트라우마나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성장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이 원칙은 제9장 2절 2번에서 논의될 외상 후 성장과 관련 있습니다. 트라우마 이후 피해자의 서사를 강화하는 대신 새로운 강점, 외상 후 성장, 그리고 생존자의 자부심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개인,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알 수 없다고 가정하고 그들의 열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원칙은 강점 기반의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과거나 진단과 상관없이 높은 기대와 희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회복지사가 결핍이나 진단 때문에 성장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다고 인식할 때 이는 클라이언트에게 제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강점 위반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집단,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가치유 능력을 믿으며 그들의 비전과 꿈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클라이언트와 협력함으로써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가로서 활동하여 치료 관계 내에서 권력의 불균형을 재창조하는 대신 강점 기반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협력자로 대합니다. 이 원칙은 클라이언트를 단순히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일하도록 우리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환경은 자원으로 가득 차 있다. 강점 위반의 사회복지사는 장소나 환경에 상관없이 강점, 아이디어, 그리고 가능성이 그 환경 안에 존재함을 인식합니다.
빈곤, 폭력, 집단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지역사회에서도 변화에 활용할 수 있는 강점, 지혜, 그리고 중요한 자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6번째, 돌봄, 보살핌, 그리고 맥락. 이 원칙은 인간 경험과 사회복지 실천에서 돌봄 관계의 중심성을 강조합니다. 돌봄은 사회복지 전문가와 강점 기반 관점의 핵심으로 인식됩니다. 치료적 관계 자체가 강점이며 클라이언트의 삶 속 관계들도 강점으로 기념됩니다. 이 6가지 원칙은 강점 기반 접근 방식의 기초를 설명하며 셀리비는 강점 기반 접근 방식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유동적이고 변화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강점 기반 접근 방식은 사회적 또는 심리적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는 다루어지지만 강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접근합니다. 강점 기반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강점을 무시하는 것만큼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강점 기반 접근은 인간 상태에 대한 이해의 균형을 회복하려 시도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우리는 사람들의 강점과 역량뿐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도 인식하고 존중합니다. 제9장 1절 1번 긍정심리학과 강점 기반 사회복지. 강점 기반 사회복지 접근 방식은 긍정심리학보다 약 10년 먼저 등장했지만 이 방식의 초기 흔적은 윌리엄 제임스와 아브라함 메슬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긍정심리학을 강점 기반 접근의 새로운 측면으로 경험합니다. 긍정심리학은 강점 기반 사회복지와 달리 전문화되어 많은 연구, 긍정심리학 석사학위, 그리고 대중문화에서 긍정심리학에 대한 인식을 크게 확산시켰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킨스는 긍정심리학이 개인주의, 신자유주의, 문화적 주관성의 무시, 그리고 강점 기반 사회복지 접근이 긍정심리학보다 앞섰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합니다. 그는 강점 기반 접근이 사회복지 분야 전체와 마찬가지로 긍정심리학자들에게 관계적으로 기반을 두고 맥락을 인식하며 억압에 반대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제안합니다. 긍정심리학이 연구 중심의 목표를 위해 객관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반면 강점 기반 사회복지 접근은 모든 사람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 덕목을 주장하거나 추구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의미 있는 자원과 자산을 식별하고 활용하도록 단순히 재지향한다고 설명합니다. 셀리비는 강점 기반 사회복지 접근이 긍정심리학과 다르다고 설명하며 그 차이점은 첫 번째, 맥락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강점이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두 번째, 모든 관계, 집단, 지역사회, 환경 안에 강점과 자원이 존재한다. 세 번째, 클라이언트와의 실천에서 그들이 내적 자원, 강점과 외부적, 환경적 자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는 점이라고 합니다. 제9장 2절 트라우마에 대한 강점 기반 접근 방식. 트라우마 치료 분야는 강점 기반 접근 방식을 핵심으로 통합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거의 모든 트라우마 치료의 임상지도, 첫 번째 단계에서 강점, 안전, 연결, 기술 개발, 그리고 자원화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외상후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의 강점에 대한 강조는 내적 안전, 치료적 관계 내 안전, 환경적 안전 등 여러 층에서 안전을 재구축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강점은 안전을 키워가는 기본 요소입니다. 트라우마는 본질적으로 안전 또는 안전에 대한 인식의 침해입니다. 낮아비치는 안전의 침해가 삶을 파괴하는 것처럼
안전을 구축하는 방법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제9장 2절 1번 회복 탄력성. 강점 기반 접근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고 기념하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사회복지 분야에서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강조가 증가했습니다. 노먼은 회복 탄력성 증진이 사회복지사가 강점 관점을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역경이나 어려움에서 회복하고 생존하며 적응하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회복 탄력성은 적응적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모레노의 자발성에 대한 정의와 매우 유사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역경과 강점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프레이저와 동료들은 외상 후 회복, 역경 극복, 스트레스 상황에서 능력 유지라는 세 가지 유형의 회복 탄력성을 제시합니다.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보호 요인으로는 지능, 대인관계 능력, 성격, 인생관, 자존감, 자기효능감, 유머, 적응력, 강인함, 그리고 영성이 문헌에 언급됩니다. 켄다는 회복 탄력성을 영적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하며 이를 초월적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를 삶에서 안녕과 웰빙을 향해 전진, 후진, 상하좌우 또는 다시 돌아가는 전체적 인간 과정으로 정의하며 회복 탄력성의 비선형적 영적 경험을 인정하고 삶과 죽음의 순간적 세부 사항을 초월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집단 전문가들은 상호지원이라는 참여자들이 서로 돕는 관계적 틀에 뿌리를 둔 비선형적 회복 탄력성 개념을 제안합니다. 상호지원은 사회집단 작업의 강점 기반 핵심 원칙으로 이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집단 참여는 역경으로 인한 고립 효과를 상쇄하고 생존자들이 자신과 타인의 회복 탄력성 원천과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상호지원과 집단 작업은 개인 중심의 회복 탄력성 개념에서 사회적 맥락과 공동체에서 관계적으로 기반을 둔 집단 중심의 회복 탄력성 이해로 우리를 이끕니다. 회복 탄력성은 종종 역경에 대한 반응이나 트라우마에서 회복하는 능력으로 설명되지만 일부는 이를 넘어서 새로운 성장과 번영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월시는 어려움, 비극, 실패, 실망이 또한 교훈적이고 변화와 성장을 위한 추진력이 될 수 있을 때 회복 탄력성이 촉진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회복 탄력성을 최근의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불리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9장 2절 2번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은 트라우마나 역경을 겪은 후 자주 경험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외상 후 성장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중반 리차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카룬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지만 트라우마 이후의 변형 현상은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 존재해왔습니다. 외상 후 성장 경험은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영역, 삶의 새로운 가능성. 트라우마는 본질적으로 개인을 이전에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압도하고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많은 생존자들이 삶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영역, 개인 강점에 대한 인식 증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후유증을 처리하는 것은 엄청난 강인함을 요구합니다.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용기, 회복 탄력성, 신뢰, 희망, 그리고 연민과 같은 강점을 보여줍니다. 트라우마를 통해 강점을 발휘하고 새로운 강점을 개발하면 이러한 강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집니다. 많은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내가 그 트라우마를 이겨냈다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영역, 타인과의 관계 강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은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친구, 가족, 치료사, 지지 집단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인간은 신경생물학적으로 관계를 통해 감정을 조절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트라우마 이후 지지받는 경험은 이러한 연결을 깊게 하고 그 중요성을 재확인합니다. 또한 트라우마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연민과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영역, 삶에 대한 감사의 마음 증가. 트라우마는 본질적으로 안전, 보안, 그리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합니다. 트라우마와 상실은 삶의 소중함과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상기시킵니다. 트라우마는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제고하게 만드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역, 영적 또는 종교적 변화. 트라우마는 종종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되며 많은 생존자들이 힘, 희망, 영감을 얻기 위해 영성이나 종교로 향합니다. 트라우마는 존재적 위기이며 이를 이해하려고 할 때 종종 영적, 종교적 또는 존재론적 신념 체계를 통해 의미를 찾습니다. 이 다섯 가지 영역은 세 가지 개념적인 범주로 단순화됩니다. 자아에 대한 향상된 인식,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향상된 인식, 그리고 삶의 철학에 대한 향상된 인식입니다. 외상 후 성장은 트라우마라는 변화를 위한 촉매에서 시작되는 변형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카룬과 테데스키에 따르면 주요 어려운 삶의 사건을 겪은 사람 중 30에서 90%가 성장의 일부 요소를 보고했습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절반가량의 참가자가 외상 후 중등도에서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이 25% 미만이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매우 희망적입니다. 또한 외상 후 성장과 PTSD는 동시에 경험될 수 있으며 연구들은 PTSD 증상이 낮을수록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트라우마 생존자가 외상 후 성장의 경험을 보고할 가능성은 PTSD 발병 가능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트라우마를 다루는 치료사와 옹호자들이 경험하는 대리 외상 후 성장의 사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집단 작업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집단 작업은 참가자들이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점과 믿음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도록 돕습니다.